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 오늘 시작합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랑 그 국제결제은행 BIS라고 하죠. 거기서 스테이블 코인 위험성 경고했다는 뉴스?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도 봤습니다. 이제 단순 가상자산을 넘어서 거의 뭐 제2의 은행 시스템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내 돈 맡겨도 진짜 괜찮은 건가? 이 질문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스테이블 코인 안전성 문제를 좀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믿고 써도 될지, 뭘 조심해야 할지 핵심만 딱 짚어보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그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이론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뭐 1달러나 1,000원에 딱 고정돼서 안전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름부터 스테이블이니까. 근데 과연 현실에서도 여러분 돈이 그렇게 100%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을까? 그 이면을 좀 봐야 합니다. 그럼 제일 기본적인 원리부터 좀 짚어볼까요? 보통 이제 법정화폐 담보형 이게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딱 보내면 그 발행사가 그 돈을 뭐 은행 예금이나 국채 같은 데다 넣어놓고 그만큼의 스테이블 코인을 주는 거다. 이런 거죠. 네, 그게 기본 설계입니다. 내 돈이 1대1로 안전하게 준비금으로 묶여 있다. 이런 믿음이죠. 이게 스테이블 코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약속인데, 근데요? 근데 바로 이 준비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100만 원 넣으면 100만 원어치 코인을 준다? 이건 알겠어요. 근데 그 보관된 100만 원이 정말 그대로 예금이나 국채로만 딱 있냐는 거죠? 뭐 다른 데 쓰거나 그러진 않나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게 첫 번째 위험 요소예요. 준비금 부실 가능성. 부실요? 네. 약속은 100% 안전자산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 준비금이 현금이 아니라 예를 들면 좀 위험성 높은 기업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차워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그럼요. 과거에 그 유명한 스테이블 코인, 테더, USDT 있잖아요. 거기도 달러랑 1대1 교환을 약속했지만 실제 준비금 구성이 어떻다 뭐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면서 신뢰도 논란이 엄청 컸었죠. 이런 일이 터지면 가치 유지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준비금 말고 또 다른 위험은 없나요? 또 있죠. 발행사가 망하는 경우. 그러니까 발행사 파산 위험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발행사가 망하면 코인도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없어지진 않더라도 그 준비금을 돌려받기가 아주 어렵거나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민간 기업이 발행한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이게 은행 예금이랑은 완전 다르거든요. 다르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기술적인 위험. 뭐 블록체인 코드 자체의 결함,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코인 보관하는 디지털 지갑 서비스 있잖아요. 네네, 지갑. 그게 해킹당하면 뭐 그냥 순식간에 자산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기술 결함 가능성도 있고요. 듣다 보니까 이게 불안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정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참 큰 문제인데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법적 보호요? 네, 지금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예금처럼 예금자 보호법 같은 거 이런 제도적 보호 장치가 사실상 없어요. 진짜요? 그럼 문제 생기면 그냥 끝인가요? 네,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아주 어렵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한국은행이나 BIS 같은 곳에서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걱정하면서 경고하는 거고요. 디지털 자산이 편리하긴 한데 이런 제도적 공백이 아직 큰 거죠. 그럼요.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그나마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발행하는 주체에 따라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은행이 하는 거, 아니면 빅테크 기업, 아니면 그냥 일반 민간 기업. 네, 맞습니다. 발행 주체별로 신뢰도나 리스크 수준이 확실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보면 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보통 원화나 국채 같은 걸 준비금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금자 보호가 적용될 가능성도 좀 있어서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받죠. 신뢰도도 제일 높고요. 은행형이 제일 안전하다. 근데 요즘 보면 은행들도 뭐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서 기술적인 오류나 이런 거 가끔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은행 발행이라고 해서 그냥 100%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그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은행이라고 기술적 위험이 아예 0%다 이럴 순 없죠. 하지만 기존 금융 시스템의 규제나 감독 틀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뭐랄까 투명성이나 책임성 면에서는 일반 민간 발행서보다는 확실히 강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빅테크는요? 제 신뢰도는 꽤 높죠.
근데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된다거나 플랫폼 정책이 바뀌거나 아니면 정부 규제가 확 들어오거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법적 보호는 뭐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하고요. 일반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이게 사실 가장 좀 신중해야 합니다. 아, 그래요? 왜죠? 준비금 운영 방식이 좀 불투명하거나 위험 자산을 포함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법적 보호도 거의 기대하기 어렵고요. 이건 뭐 전적으로 그 발행사의 도덕성이나 운영 능력을 믿어야 하는 구조라서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봐야죠. 아, 그렇군요.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쓰려면 이게 어디서 발행했고 그 준비금 관리는 투명하게 잘 되고 있는지, 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뭐 보호 장치 같은 거 있는지 이걸 스스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묻지마식으로 쓰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려는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가 누군지, 준비금 현황을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또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소중한 디지털 자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에요. 첫걸음이죠. 네, 오늘 스테이블 코인의 안전성에 대해서 정말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핵심은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다 똑같이 안전한 건 아니다. 특히 민간 발행 코인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희와의 대화가 여러분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만약 당신이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면 사용자들의 돈을 안전하게 지키고 또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어떤 안전장치를 가장 중요하게 최우선으로 마련하시겠습니까?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